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이번 시간은 정지용 님께서 레거시 시스템의 장고 들이밀기라는 주제로 발표하겠습니다. 큰 박수 부탁드립니다. 네, 안녕하세요. 정지용입니다. 이렇게 많이 찾아와 주셔서 감사하고요. 재밌게 듣고 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먼저 간단하게 제 소개를 드리면요. 저는 P2P 금융 랜디시라는 회사에서 현재 일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저 개인적으로는 새로운 언어나 새로운 프레임워크를 배우는 거를 정말 좋아합니다. 그래서 뭐 파이썬 같은 경우는 되게 옛날부터 조금씩 계속 쓰고는 있었지만 장고는 사실 시작한 지는 말씀드리기 부끄럽지만 그렇게 오래되지는 않았고요. 회사에서도 장고 외에도 뭐 코틀린이라든가 Vue.js 같은 뭐 프론트엔드 프레임워크나 이런 것도 뭐 열심히 공부하면서 즐겁게 생활하고 있고요. 장고를 좋아하게 된 이유는 역시 이제 코드가 굉장히 읽기 편하고 그다음에 코드의 양이 굉장히 적다는 점이 굉장히 매력적이었고요. 그럼 발표를 시작하기 전에 사실 이게 저 혼자 한 작업은 아니고 여러분들이 많이 도와 주셨는데 특히 고비마다 저를 도와주신 쌤에게 여기 어딘가 앉아 있는데 감사를 전하고 싶습니다. 먼저 이제 자바 저희 회사뿐만 아니라 우리나라의 굉장히 많은 회사에서 자바를 주요 개발 언어로 사용을 하고 있는데요. 자바가 나쁘다는 건 아니지만 어쨌든 자바를 개발하다 보면은 써야 되는 코드가 너무 많아요. 클래스가 끝도 없이 나오고 또 뭐 백엔드만 만든다고 끝나는 것도 아니고 뭐 프론트엔드 개발도 해야 되니까 이것저것 또 만들어야 되고 그러다 보니까 뭔가 기능을 하나 추가할 때마다 코딩 양이 많아지고 코딩 양이 많아지면 자연스럽게 카피 앤 페이스트를 하게 됩니다. 뭐 사실 또 이게 무조건 나쁘다고는 할 수 없지만 어쨌든 계속 복사 붙여넣기 하고 조금 뭐 바꾸고 변수명 조금 바꾸고 이런 일을 굉장히 많이 하게 되는데요. 뭐 다들 뭐 저만 그런 건 아니라고 생각하고요. 잠깐만요. 슬라이드가 자꾸 그러다 보니까 이제 생기는 문제가 이제 실수를 하게 되는 거죠. 아무래도 사람이 하다 보니까. 그래서 필드를 하나 빼먹었네 하면서 이제 실제로 서비스에서 문제가 생기고 여러 가지 고충이 이어지게 됩니다. 그러다 보면은 이제 또 실제 서비스에서 장애가 발생하고 이걸 빨리 고쳐야 되는데 빨리 고쳐야 되니까 또 마음이 급하니까 어쩔 수 없이 터미널을 열고 MySQL에 접속해서 날 SQL을 또 치게 되죠. 그러면 이제 또 생기는 문제는 업데이트 SQL을 쳤는데 생각해 보니까 웨어저를 빼먹어서 대형 사고가 저희 회사에서 이제 대형 사고 발생했다는 건 아니고 이럴 수 있다 이런 얘기고요. 그래서 정말 만들고 싶다 새로 자바 물론 이제 자바도 사람의 수고를 줄여주기 위해서 여러 가지 노력들을 많은 분들이 굉장히 많이 하고 있고 굉장히 여러 가지 라이브러리들이 있어요. 뭐 그렇지만 뭐 제가 이제 실력이 부족한 탓도 있겠고 제가 원하는 수준의 생산성을 갖기는 조금 이제 힘들었던 부분이 있었습니다. 뭐 자바 말고 코틀린을 써보기도 했지만 역시나 어느 정도 한계가 있었고요. 그래서 어드민을 새로 만들고 싶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예전에 이제 루비 온 레일즈를 꽤 오랜 기간 썼어서 레일즈로 후다닥 하나 만들어 볼까? 라는 생각도 했었고 그냥 PHP 어드민 깔아서 쓰면 뭐 DB에 바꾸는 거니 그래도 아까 같은 대참사는 안 일어나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했었고요. 그러다 이제 제가 찾은 답은 장고였습니다. 죄송하고요. 슬라이드가 자꾸 이상하게 넘어가네. 그래서 저희 이제 환경을 잠깐 소개를 드리면 좋을 것 같은데 저희는 이제 자바랑 뭐 프론트엔드는 당연히 자바스크립트로 되어 있고요. 자바가 그런데 대부분이고 파이썬은 일부분만 사용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기존의 자바로 만들어진 거대한 레거시 시스템이 있었고요. 그리고 저희의 비즈니스가 약간 복잡하다 보니까 테이블 수가 엄청 많았어요. 그래서 이렇게 새로 어드민을 만들려고 보니까 고민이 기존 어드민을 버릴 수가 없는 거죠. 이 많은 기능을 한꺼번에 다 개발해서 갈 수는 없으니까 그러다 보니까 적어도 꽤 긴 시간 동안 두 개의 어드민을 계속 유지 보수를 해야 된다는 게 가장 큰 제약이었습니다. 근데 이거는 저희뿐만 아니라 어떤
거대한 레가시 시스템을 가진 모든 회사에서 공통적으로 갖는 고민일 것 같고요. 그러다가 만난 게 이제 우리 장고의 이 인스펙트 DB라는 기능인데요. 저 Integrating Django with a Legacy Database라는 문서가 있는데 이걸 보면은 이 장고가 제공하는 매니지먼트 커맨드 중에 인스펙트 DB라는 걸 소개를 하고 있는데요. 이거는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이제 장고로 시스템을 만들 때 모델을 이렇게 코딩을 이제 하시게 될 텐데요. 이 모델 파일을 자동으로 생성해주는 프로그램입니다. 그래서 이제 원래는 이제 근데 정보를 어딘가에서 이제 읽어야 되잖아요. 그거를 이제 설정되어 있는 데이터베이스에 접속을 해서 데이터베이스 테이블 정보를 쭉 스캔한 다음에 그걸로부터 모델 파일을 이제 거꾸로 만들어주는 거죠. 마이그레이션하고 반대 방향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요. 그래서 이거가 있는 원래 의도는 레거시 시스템을 장고로 바꾸고 싶을 때 쉽게 이제 옮겨갈 수 있도록 도와주는 건데 이거를 계속 이제 지속적으로 하면은 DB 하나에서 두 개의 어드민을 운영하는 한 DB 두 살림을 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목표는 최소한의 코딩으로 어떻게 하면 최대한의 효과, 여기서는 이제 어드민을 만드는 거고요. 그 다음에 최대한 기존 데이터베이스의 내용을 활용을 하지만 레거시 프로젝트에는 전혀 영향을 주지 않도록 하는 것이 목표였습니다. 네, 여기까지 도입이 길었고요. 그래서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발표 목차는 이렇고요. 이제 여기서부터 다량의 코드가 쏟아질 텐데 점심을 드시고 약간 졸리시겠지만 집중해서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제 장고 세팅을 해야 되는데요. 먼저 데이터베이스 연결을 세팅을 해야 됩니다. 저희는 이제 원래 레거시 시스템에 MySQL을 쓰고 있었기 때문에 같이 MySQL을 쓰기로 했고요. 특이한 점은 이제 두 개의 데이터베이스를 연결한다는 점인데요. 기존 시스템의 영향을 최소화하기 위해서 그 장고를 운영하는 데 필요한 기본 테이블들이 있는데 이 테이블들도 다른 데이터베이스에 생성이 되도록 했습니다. 그래서 여기 이 장고가 붙어 있는 이게 장고 운영에 필요한 테이블들이 들어간 데이터베이스고 이게 레거시 시스템에서 운영하는 데이터베이스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두 개의 데이터베이스를 연결을 할 때에는 장고가 제공하는 데이터베이스 라우터라는 기능이 있는데 이거를 활용해서 두 개의 데이터베이스를 필요한 정보에 따라서 왔다 갔다 하면서 접속하도록 하였습니다. DB를 연결하면은 이제 inspect DB 스크립트를 돌릴 수가 있는데요. 앞에서 잠깐 보여드렸던 그냥 python manage.py inspect DB 하면은 되는데 이제 데이터베이스가 두 개니까 이 두 개의 데이터베이스 중에 어떤 거를 스캔을 해야 될지를 지정을 해줘야 되고요. 그래서 레거시 데이터베이스를 지정을 해준 모습이고, 그래서 이거를 이제 리다이렉트해서 이 모델스 파이에 쓰면 되는데 이거를 저희는 원래는 이제 보통은 한 번만 하는데 저희는 계속 이 레거시 시스템도 계속 변동이 되기 때문에 지속적으로 거의 뭐 매일매일 이렇게 해줘야 돼요. 그래서 아예 이렇게 스크립트를 만들어서 쓰는데 이 인스펙트 DB를 돌리는데도 이 모델스 파일을 파이썬이 액세스를 하기 때문에 이렇게 임시 파일을 거쳐서 생성을 해야만 이렇게 생성하지 않으면 약간 좀 문제가 생겨서 임시 파일을 거쳐서 다른 임시 파일을 썼다가 파일 이름을 변경해서 적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로그인을 붙여야 되는데 물론 이제 장고는 기본적으로 세팅을 하면은 슈퍼 유저 를 이제 만들 수는 있죠. 그런데 이왕 그 기존 데이터베이스가 있는데 거기에 기존 어드민이 있기 때문에 사용자 정보도 있고 암호도 당연히 있고 그 사용자별로 어떤 정보를 액세스할 수 있는지 권한 정보도 거기 다 있어요. 근데 굳이 이거를 또 새로 만들 필요가 없잖아요. 그래서 기존 시스템의 로그인 인증을 사용을 해보았습니다. 그래서 이 장고에서 제공하는 어센티케이션 백엔드라는 거를 사용하면은 제가 그 만든 커스텀 백엔드를 로그인 인증에 사용을 할 수가 있고요. 네, 그래서 슬슬 코드 양이 많아지는데 먼저 기존 레거시 데이터베이스에서 사용자 정보를 찾습니다. 그 다음에 그 사람의 입력받은 암호랑 이 데이터베이스에 저장되어 있는 암호랑 확인하고 권한 확인하고 이 사람은 로그인을 시켜줘도 되겠다라고 판단이 들면은 그 사람에 해당하는 사용자를 이제 장고 데이터베이스에서 다시 한번 찾습니다. 왜냐하면 이 장고 시스템을 운영하는데도 이제 유저 정보가 필요하기 때문에 뭐 약간 중복이긴 하지만
장고 시스템에도 유저 모델이 있는 거를 그대로 사용을 하기로 했고요. 그런데 처음 로그인을 하는 경우에는 유저 정보가 없기 때문에 이렇게 새로운 유저를 등록을 해주었습니다. 네, 그래서 스태프여야 이 장고 어드민을 사용할 수 있기 때문에 스태프를 true로 해주고요. 이제 이대로 장고를 띄우면 아마 장고가 뜨긴 뜰 텐데요. 이제 아무것도 내용이 없겠죠. 그래서 장고 어드민 사용하신 분은 아시겠지만 이렇게 어드민.site.register를 해서 각 모델에 해당하는 모델 어드민을 등록을 해줘야 됩니다. 그래서 차례대로 저희가 사용하는 모델들, 기존 레거시 데이터베이스에서 인스펙트DB로 생성된 자동으로 생성된 모델들을 쭉 이렇게 나열을 하고요. 네, 나열을 하면 되는데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저희는 테이블이 200개가 넘기 때문에 이게 이제 200개가 넘게 이어지는 거죠. 사실 처음에는 그냥 이제 복사 붙여넣기를 열심히 했었는데 생각해보니까 내가 왜 복사 붙여넣기를 하고 있지라는 생각이 또 들더라고요. 이러면 안 되겠죠. 그래서 사실 제가 하려던 의도는 이 모델 스파이에 자동으로 생성된 모델을 전부 다 모델 어드민으로 등록을 하고 싶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뭐가 없을까 하다가 이제 이 파이썬 인스펙트라는 모듈이 있는데 이거는 그 모듈, 그러니까 어떤 모듈에 들어있는 뭐 클래스들이라든가 아니면 이런 것들을 다 읽어서 우리가 실시간으로 코드에서 사용할 수 있게 해주는 그런 모듈인데요. 예를 들어서 이렇게 쓰면은 앱코어 모델스라는 모듈에 들어있는 것 중에서 클래스인 것들을 전부 반환을 해주는 함수가 이 getMembers라는 함수고요. 이 함수는 그 클래스의 이름과 클래스 객체를 그 네임 밸류의 리스트로 반환을 해줍니다. 그래서 이렇게 하면은 그 리스트가 나오는데 그 중에서 베이스 클래스가 모델인 경우, 그러니까 모델 클래스인 경우에 한해서만 이렇게 리스트로 뽑아내는 코드고요. 그래서 이렇게 하면은 모델 스파이에 들어있는 모든 클래스들의 리스트를 얻을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은 이제 자연스럽게 루프를 돌면서 하나씩 레지스터를 해주면 되겠죠. 그래서 짜잔 하고 장고 어드민이 완성됐어요. 아이고 죄송합니다. 그래서 보면은 저희가 이제 저희 진짜 적나라한 내부 시스템이 드러나가지고 제가 모자이크 처리를 급하게 했는데 뭐 익숙하신 장고 어드민 화면이 나오고 실제 데이터베이스에 들어있는 내용을 이렇게 쉽게 확인할 수 있어요. 그래서 유저를 봤더니 유저 목록이 나올 줄 알았는데 장고 어드민 디폴트로는 다 어떤 모델 이름 다음에 오브젝트만 나와요. 이거를 이제 바꾸려면은 이제 몇 가지 방법이 있는데 보편적으로 이제 하는 거는 이제 어드민을 커스터마이징 하는 거죠. 그래서 뭐 이거는 장고 어드민으로 한 번이라도 작업을 해보신 분들은 다들 굉장히 익숙하신 부분일 것 같은데요. 예를 들어서 저희가 이제 대출 서비스를 하다 보니까 대출 계약이라는 모델을 예로 들어보면은 뭐 고객의 네임으로 검색을 하고 목록 화면에는 뭐 아이디, 뭐 이름, 뭐 상태 이런 정보를 하고 뭐 상태로 뭐 필터링을 하게 한다던가 이런 식으로 손쉽게 커스터마이징을 할 수 있습니다. 실제로 이런 식으로 커스터마이징을 많이 하고 있고요. 그런데 문제는 저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200개가 넘는 모델을 모두 자동으로 등록을 하고 싶고 하지만 아까처럼 오브젝트라고 이렇게 안 예쁘게 나오는 거는 싫었어요. 그래서 어떻게 할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하다가 최소한으로 이 목록 화면이라도 예쁘게 보였으면 좋겠다. 그래서 이 리스트 디스플레이라는 속성만이라도 전부 적용을 해보고 싶었습니다. 다행히 이제 비슷한 생각을 하는 사람이 많아서 스택 오버플로우에 검색을 해보니까 역시 좋은 코드들이 많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것들을 정리를 해서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이 모델마다 이 모델 어드민 클래스를 만들어야 되는데 이런 클래스를 만들어주는 함수를 이제 만들었습니다. 여기 나오는 이 타입이라는 함수가 파이썬에서 클래스를 만들어서 그 클래스를 리턴해주는 함수인데요. 뭐 딱 보시면은 이제 느낌이 오실 거예요. 그래서 첫 번째 인자가 그 만드는 클래스의 이름이니까 우리는 그 모델 이름 뒤에 어드민을 붙여서 클래스 이름을 만들고 이 클래스는 모델 어드민이라는 클래스를 상속받아서 만드는 클래스고요.
그다음에 클래스 내용으로는 이제 리스트 디스플레이를 설정을 하는 거죠. 그래서 리스트 디스플레이에 뭐를 보여줄까 했는데 일단 간단하게 이 모델의 모든 필드를 그냥 리스트 디스플레이로 설정을 해보았습니다. 뭐 필드가 너무 많은 경우에는 뭐 리스트니까 적당히 자를 수도 있을 거고요. 그 다음에 이거를 이제 앞에서 말씀드린 코드에서 모델 클래스를 불러왔으니까 쭉 돌면서 이 어드민 사이트 레지스터를 할 때 모델하고 이렇게 모델 클래스가 루프마다 계속 만들어져서 등록이 되게 하면 되는데요. 근데 앞에 보여드렸듯이 이런 간단한 커스터마이징 말고 진짜로 내가 더 커스터마이징을 하고 싶은 부분이 있을 수도 있으니까 진짜로 자세하게 커스터마이징을 할 부분은 손으로 코드를 짜고 그러면은 이 admin.site.registry라는데 이제 등록이 하나씩 차례대로 되고요. 이렇게 자동으로 생성하는 부분은 이 레지스트리에 들어있지 않은 것만 자동으로 생성하도록 했습니다. 짜잔 하고 예제를 보면은 저희 실제 서비스에 저희 회사에 관한 뭐 홈페이지에 보면은 관련 기사 뭐 이런 거 있잖아요. 언론 보도 그거를 실제로 이렇게 확인할 수 있는 화면이고요. 아까 뭐 유저 오브젝트 이렇게 나오는 것보다 훨씬 보기 좋고 실제로 내가 필요한 내용을 이제 편집하기도 좋겠죠. 그리고 여기까지 이 모델에 대해서는 아무런 정보도 주지 않았지만 자동으로 만들어진다는 게 포인트가 되겠습니다. 네. 여기까지 재미있으신가요? 네. 그래서 근데 이게 하다 보니까 또 여러 가지 이제 문제들이 생겼는데 가장 대표적인 게 문자의 필드를 얘가 모두 필수 필드라고 이제 생성을 하는 거예요. 왜냐면 인스펙트 DB는 얘가 필수인지 아닌지를 알 수가 없으니까 그냥 무조건 필수라고 하는 거죠. 그런데 그러다 보니까 필수가 아닌 거에도 무조건 값을 넣어줘야만 저장이 가능해져서 고민을 하다가 일단 커스터마이징 필요한 거는 수동으로 밸리데이션을 하고 기본적으로는 모두 필수 아님으로 해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일단 가장 생각이 나는 거는 이제 인스펙트 DB 한 결과물을 이렇게 정규 표현식으로 다 바꿔서 이 블랭크 true를 넣어주면 되거든요. 하지만 역시 또 이 필드 수가 많아지고 이게 굉장히 아름답지 않죠. 파이썬 코드도 아니고. 그래서 어떻게 해야 되지? 인스펙트 DB를 뜯어 고칠까? 하고 GitHub에 가서 파일을 찾기 위해서 T 누르고 inspect db.py를 사실은 이 inspect db 소스 코드를 보고 싶었는데 옆에 보니까 똑같은 이름의 파일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건 뭐지? 하고 열어봤는데 기존 인스펙트 DB를 뭔가 확장하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또 역시 찾아보니까 다 확장이 가능하더라고요. 그래서 장고 문서에 이 확장하는 방법에 대한 문서도 있고요. 기본적으로는 파일명이나 함수 이름이나 클래스 규칙을 지켜주면 자동으로 장고가 확장한 커맨드를 인식을 합니다. 그래서 제가 해준 거는 상속을 받은 다음에 뭐 상속받은 함수 먼저 부르고 그 다음에 필드가 이제 문자열 필드이면은 블랭크 true로 이렇게 살짝 넣어주면은 자동으로 모든 필드가 필수 아님이 됩니다. 그러니까 블랭크 true가 되는 거죠. 이렇게 확장을 할 수 있으니까 너무 기분이 좋잖아요. 그래서 뭐 좀 더 해볼 수 있는 거 없을까 하다가 저희 뭐 이것도 이제 많이 쓰시는 기능일 텐데 저희는 이제 레코드가 생성된 일시를 created as로 뭐 수정한 일시를 updated as로 하는 컨벤션을 내부적으로 쓰고 있었어요. 그래서 어떤 필드의 이름이 이거면은 자동으로 이 auto-now add랑 auto-now 그러니까 장고에서 지원하는 생성 일시랑 수정 일시를 넣어주는 그 기능을 붙여봤어요. 역시 아주 손쉽게 잘 되고 굉장히 기분이 좋았습니다. 그런데 또 이제 또 문제가 있었는데 저희 이제 기존 시스템은 MySQL을 사용하고 있었는데 불린을 bit1이라는 타입으로 MySQL의 타입으로 표시를 하고 있었어요. 근데 이거를 인스펙트 DB를 돌렸더니 텍스트 필드라는 거예요. 그래서 어드민에서 열어보면은 엄청 커다란 텍스트 에어리어가 나와요. 그래서 이건 뭐지? 이걸 어떻게 해결해야 될까? 뭔가 확장해서 해결해야겠죠, 당연히. 그래서 많이들 예상을 하실 수 있겠지만 사용자 필드를 만들자. 그래서 이 bit1이라는 바이트를 인식을 하는 커스텀 필드를 만들어서 이거를 인스펙트 DB에서 bit1이면은 이거는 이제 데이터베이스마다 굉장히 스페시픽한 거긴 한데 타입 코드가 비트고
인터널 사이즈가 1이면은 아까 말씀드린 비트1이 됩니다. 그리고 MySQL에서 또 불린을 쓰면은 내부적으로는 타이니인트의 사이즈 1인 필드가 돼요. 그래서 모두 통일해서 이 제가 만든 커스텀 불린 필드로 사용을 하도록 했습니다. 근데 나중에 알고 보니까 장고에 붙여서 쓰는 장고 MySQL이라는 패키지가 있는데 거기에 비트1 불린 필드라는 게 원래 있더라고요. 사실 그거를 썼었으면 됐는데 혹시 이제 지식이 부족하면은 제가 써야 되는 코드의 양이 늘어나는 거죠. 여기까지 쓴 파이썬 코드를 보면은 코드를 굉장히 많이 보신 것 같으시겠지만 사실 거의 모든 코드를 보여드린 거거든요. 그래서 로그인 처리하는데 한 10줄, 뭐 10줄, 30줄 해서 전부 다가 100줄이 안 되는데 그렇게 나온 결과물은 저희 실서비스에서 굉장히 유용하게 활용할 수 있는, 물론 간단한 CRUD밖에 안 되긴 하지만 어드민이 만들어졌습니다. 그래서 이제 회고를 좀 해보면은 일단 저희 레거시 시스템이랑 공존할 수 있는 어드민을 만드는 데는 성공을 했어요. 보신 분들은 보셨으니까 아시겠지만 기존 레거시 시스템에는 아무것도 건드리지 않았고 아무 영향도 주지 않았거든요. 그리고 이제 장고 연동을 했으니까 이걸 기반으로 여러 가지 장고의 좋은 기능들을 사용해서 많은 서비스들을 만들 수 있겠죠. 가장 힘들었던 부분은 배포 환경을 설정하는 거였는데 PIP로 아무리 패키지를 깔아도 안 깔려서 이지 인스톨을 해봤더니 한 방에 깔리더라라는 슬픈 이야기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또 생각을 해보면은 역시 이게 코드 몇 줄 안 쓰고 날로 먹으니까 굉장히 기분이 좋았고요. 그리고 제일 인상적이었던 거는 장고가 정말 확장이 쉽다. 확장을 할 수 있는 포인트가 정말 많다. 그래서 복사 붙여넣기를 하다가 뭔가 있을 텐데 하고 찾아보면 진짜 항상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거에 정말 감동을 많이 받았습니다. 물론 그렇다고 해서 또 복사 붙여넣기를 다 대체할 수 있느냐, 이건 또 때에 따라 다를 것 같지만요. 네, 여기까지고요. 마지막으로 저희 랜딧에서는 소프트웨어 엔지니어와 데이터 엔지니어를 모시고 있으니 관심 있으신 분은 landkr.github.io 많이 관심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